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외장 공사를 완료했다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5위의 고층 빌딩으로 자리매김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500만 명을 투입해 신축 중인 국내 최고층 빌딩 이 롯데월드타워가 오늘 123층에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이 롯데물산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정재계 관계자와 임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 76층에서 상냥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상냥식은 해당 건물의 외장 공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이 상냥식을 마친 롯데월드타워 구조물의 높이는 508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이 세계 초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주 할리파, 이 상하이 타워, 사우디 메카 클락타워, 뉴욕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높은 빌딩에 해당됩니다. 네, 이 제2롯데월드 건설 초기부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참 적지 않았었습니다. 네. 결국엔 타워동도 외장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돌발 변수만 없다면 내년 말쯤에 개장을 한다고요. 네, 이 제2롯데월드는 이 초기부터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었는데요. 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번 취재를 갔었는데 이 석촌동 싱크홀 취재로 지하터널 안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땅속에 거대한 동굴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78층까지 타워동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이 롯데 측이 기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78층만 올라가도 이 높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더 공포를 느꼈던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던 이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 말이면 내장 공사까지 모두 마치고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롯데월드 타워가 저희 집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다가 이 타워만 보이면 아, 우리 집이 저쪽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랜드마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사고만 잘 주의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렇죠. 또 다른 서울의 랜드마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상냥식에 참석한 이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축사를 통해서 이 롯데월드 타워는 앞으로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건설 기술의 상징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초고층 빌딩은 한 나라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는 2010년에 오픈한 뒤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약 200만 명이 증가했고 이 타이완의 타이페이 101도 오픈 4년 만에 약 4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내년부터 롯데월드 타워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기존의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그리고 석촌호수와 함께 새로운 관광벨트를 형성하면서 1억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과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우려를 낳았었지만 거대한 경제 파급 효과가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한 시공으로 아무쪼록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폐쇄된 서울역 고가는 오는 26일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 크리스마스에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요? 네, 25일 날 12시부터 3시간 동안 이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고가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시민들은 1km 구간 바닥에 서울역 고가 기본 설계안을 실물 크기로 그려넣은 대규모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은 밑그림 위에 분필로 이 설계와 시설물에 대한 제안을 자유롭게 덧그릴 수가 있고요. 고가의 기본 설계와 안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 도보 투어 프로그램 산책버스도 30분 간격으로 5차례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산책버스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방문 전에 이 점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케이블 TV에서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쌍문동은 국민 만화 아기 공룡 둘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듯 둘리가 재조명된 기회를 활용해서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둘리역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을 내년 연말까지 이 둘리 테마역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쌍문역은 둘리가 처음 탄생한 지 2년 후에 개통이 돼서 이 주민들의 도심권 진입의 거점이 된 곳이기도 한데요. 시는 이 쌍문역 지하 1층에 둘리 조형물과 캐릭터 의자 그리고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합실 내부 쉼터에는 올해 개관한 둘리 뮤지엄과 캐릭터를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
만들고요. 둘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둘리와 얽힌 개인 에피소드를 적을 수 있는 방명록도 마련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쌍문역이 둘리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닌 거죠? 이름도 바뀌면서 테마존으로 이름도 구성되는 둘리역이 거죠.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새롭네요. 집이 어디니? 둘리역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밖에 다른 역들도 새로운 테마를 갖춘 역으로 재구성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3호선 경복궁역은 이 서울 지하철을 대표하는 공공예술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직공원과 사직단 그리고 단군 성전과 가까운 1번 출구에는 단군 신화 이야기를 동화적인 느낌으로 표현해서 예술 작품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 통인시장과 대우서점 근처 2번 출입구에는 윤동주와 이상 등 예술가들의 스토리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잠저였던 창의궁터가 있는 3번 출입구는 궁중행렬 이야기로 꾸며지게 되고 청와대가 있는 4번 출입구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사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 대학로와 가까운 4호선의 회화역은 연극 마감 전에 할인 티켓 부스를 갖춘 연극 테마역으로, 그리고 2호선 종합운동장역은 야구 역사관과 스크린 야구 체험장을 갖춘 세계 최초로 야구 테마파크역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새롭습니다. 내년 중으로 서울 지하철 10개 역사가 이렇게 이색적인 테마존으로 꾸며진다고 하니까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생활 속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